옆에 앉아도 되겠습니까? 네, 제가 이거 쓰고. 자, 우리 여기 옆에도 두 분이 지금 참석을 하셨고요. 오늘 기술독립군 94차 웨비나입니다. 원래 오늘 한 발표는 제가 100회 특집으로 제가 준비를 해놨었는데 요번에 발표하실 분이 사실은 오늘 병원에 긴급하게 입원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대신 이제 핀치 히터로 하게 됐습니다. 자, 우선은 제가 큰 그림을 일단 우선 좀 해서 제목을 우리 기술독립군이 메타버스 시대와 소통 혁신을 말하다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오늘 키워드가 사실은 소통이에요. 어떻게 소통을 혁신할 거냐. 그래서 중요한 게요. 표준과 원천 기술로 이 부분이 들어가야 된다는 부분이 오늘 핵심입니다. 우리 한글도 사실은 소통할 수 있는 표준이고 원천이죠. 그렇죠? 한국만 하고 있을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이. 물론 지금 한국어 학당을 통해서 전 세계로 지금 우리 BTS로 해서 나가고 있지만 그래서 메타버스 시대와 소통 혁신을 말하다 이 부분을 가지고 오늘 한번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우선은 인간과 기술의 발전 역사에 대해서 한번 좀 보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요즘에 나와 있는 최근의 블록체인과 메타버스에 대한 기술이 어떤 게 있는 건가. 그다음에 나름대로 글로벌 표준 생태계 측면에 있어서의 소통 혁신이 어떤 게 있는가. 그래서 이 소통을 하는 부분이 사람과 사람이 소통하는 게 있고요. 사람과 기계가 소통하는 게 있고 기계와 기계가 소통하는 게 있습니다. 이제 최종적 상태에 가면은 기계와 기계가 소통을 하는 상태로 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표준과 원천 기술에 대한 부분으로서의 오토 XML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실내에서 노트북과 노트북이 좀 하울링이 좀 많이 나는데요. 옆에 오신 분이 좀 잘못 작동해서 이렇게 얘기됐는데 이제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토 XML을 발표드리게 된 이유가 보스턴에서 계시는 변호사이자 변리사인 이근호 박사께서 오토 XML 책을 제가 한 권 이렇게 제가 드렸더니 이걸 보고 나서는 빨리 이 부분을 좀 데모를 좀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난 일요일 날 3시간 동안 이 부분을 하신 김영근 회장님하고 3시간 Q&A를 하면서 완벽하게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ESG를 위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과 메타버스라는 부분의 입장에서 이 부분을 글로벌 표준으로 가야 되겠다. 왜냐하면 이분이 링크드인에 웹 3.0 부분의 글로벌 오피니언 리더예요. 이분이. 그래서 이 부분이 확산하기가 굉장히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제 이 얘기를 하게 됐고요. 인간에 있어서의 기술혁명 발전사에 대한 얘기를 제가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지구의 역사가 46억 년 됐습니다. 그렇죠? 생명체가 나타나기 시작한 게 38억 년 정도 됐고요. 600만 년 전에 일어나 가지고서 심팬치와 유인원이 분리되기 시작을 했죠. 심팬치와 인간 이 유인원이 1.6% DNA가 차이가 납니다. 그렇죠? 200만 년 전이 오면서 사피엔스가 네안데르탈인 그다음에 자바인 같은 주변의 형제들을 전부 몰살시켰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피엔스가 지금 현재 유일하게 200만 년 전에 남아 있었고 이제 그렇게 해서 그냥 주변에 있는 거 따먹고 생존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게 힘들어져 가지고 아프리카 북부에서부터 이동을 시작한 게 30만 년 전입니다. 그래서 30만 년 전에 이동을 한 게 유럽으로 아시아로 베링 해협을 건너서 북미로 남미로 지금 전 인류가 지금 전 세계에 하게 된 게 30만 년 전부터 시작을 했고요. 7만 년 전에서 3만 년 전에 인지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알아차리는 인지혁명이죠. 이때 이게 DNA가 그냥 한번 확 바뀌었대요.
이 부분 뭐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때 있었는데 그때부터 네트워크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네트워크에 대한 얘기를 계속 드릴 건데 소통을 위한 부분에 네트워크가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인간이 이렇게 지구를 갖다가 사실은 정복할 수 있었던 부분이 네트워크 150명이랍니다. 그 인류학자 던바에스라는 부분이 한 게 150명이 인간이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예전에는 모닥불을 놓고 서로들 소통을 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 그래서 사실은 코끼리도 잡고 할 수 있었던 살아남을 수 있었던 부분이 인지할 수 있는 150명의 수가 이렇게 됐었던 부분이죠. 그것이 1만 년 전으로 오면서 농업혁명이 일어나면서부터 사실은 그때서부터 사실은 아날로그에 대한 부분이 지금까지 되고 있습니다. 이 아날로그라는 부분이 380개 산업 분야를 앞으로 지금 하는 부분이 있고요. 이때부터 땅에 대한 가치가 굉장히 중요시되는 이제 또 가치에 대한 얘기를 계속 드릴 거예요. 했고요. 500년 전에 아인슈타인이 얘기한 근대 과학기술의 아버지가 갈릴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본주의와 과학이 만나면서부터 시너지를 내서 엄청나게 이 부분이 사실은 바뀌어지게 된 부분이 이제 된 거고요. 그 부분이 이제 따라가지고서 30년 전에 PC에 따른 인터넷이 나타나게 되면서부터 92년도에 HTML이라는 표준이 생기면서 인터넷이라고 이 부분 됐습니다. 어제 넷을 이제 대문자로 쓴 이유가 있어요. 인터넷 시대가 이렇게 이제 됐습니다. 15년 전에 2007년도에 스티브 잡스가 모바일 인터넷 아이폰이 나오기 시작해서 세상이 한번 또 크게 바뀌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1년 전 작년 2021년도에 팬데믹 세태가 되면서 로블록스 상장하고 그러면서 사실은 메타버스라는 부분이 화라산처럼 폭발한 게 작년부터 메타버스 시대가 왔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밸류넷으로 얘기를 하기도 하고 넥스트 인터넷 얘기를 하기도 하고 이렇게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어령 교수가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디지로그의 시대가 이제 왔다라고 봐요. 거기에 이제 디지타이제이션 단순하게 디지털화하는 부분이 아니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이걸 DX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거는 인간이 문화와 마인드셋을 바꾸면서 하는 부분과 관련이 돼서 이 부분이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나름대로 된 겁니다. 이 부분은 이제 사피엔스를 쓴 유발 하라리 얘기에 제가 이제 좀 더 제가 얘기를 붙여서 이렇게 얘기를 한번 한 장으로 46억 년 역사를 한번 제가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메타버스의 정의가요 아직 확실하게 정리된 게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경희대 김상균 교수는 아바타로 살아가는 온라인 세상. 제가 이게 빨간 글씨로 써놓은건요. 키워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빨간 글씨로 좀 써놨거든요. 우리 이인화 작가는 게임 방법론을 흡수한 개방형 웹 비즈니스 영역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이승환 박사는 가상과 현물이 상호작용으로 공진화하고 그 속에서 사회와 경제와 문화활동으로 가치를 창출하는 세상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김용태 소장은 1990년대에 만들어진 인터넷 웹 생태계가 입체적으로 역동적으로 진흥화된 웹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또 이상원 교수는 컴퓨터와의 소통 지속. 그래서 제가 이거를 소통혁신으로 제목을 뽑았고요. 경험 누적이 시간과 공간 제약을 벗어나는 세상 이렇게 메타버스를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일단 한번 좀 정의를 해봐야 될 것 같아서 또 좋은 자료가 하나 나와서 저는 메타버스를 천지인 혁명으로 저는 이 부분을 정의를 합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이 부분에 우리가 복합 범용 기술에 대한 얘기가 여태까지 나온 IT 기술에 대한 얘기 전부가 여기다 제가 정리를 했고요. 이걸 제가 빨간 글씨로 쓴 부분이 모든 IT 기술의 첫 단추가 데이터입니다. 근데 지금 데이터 첫 단추를 사실은 생각을 안 하고서는 전부 사실은 빅데이터 인공지능을 하는 부분에 문제점에 대한 얘기하고 오늘 이 데이터 문제를 할 수 있는 부분을 오토 XML이라는 부분으로 제가 이 부분을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이요 원래
자기 본래의 참나가 있습니다. 이게 본캐죠. 본래의 캐릭터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메타 휴먼이 있어요. 집사람에 대한 나름대로에 대한 부캐가 있고요. 우리 자녀들과의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의 부캐가 있고 주변 직장 동료와의 나름대로의 부캐도 있고 많은 취미활동 부캐가 굉장히 많습니다. 공간 입장에서는요. 피지컬 부분은 하나일지 모르지만 나름대로 버추얼 부분은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또 이 부분하고 또 융합이 돼야 되고 시간도 과거, 현재, 미래가 전부 꿰뚫는 이 부분에 대한 나름대로 천진혁명이라고 얘기를 했고 제가 이 부분이 경험이라고 이제 저는 표현을 했습니다. 이번을 나중에 한번 잘 읽어보시면 제가 원래 한 장으로 잘 표현하는 부분인데 그 한 장에 많은 얘기가 있어서 이 부분을 좀 머리를 생각하시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경험이라는 거는요. 내가 과거에 했었던 일 중에서 좋은 경험은요. 그냥 그 생각만 해도 웃음이 이렇게 나올 수 있는 부분이에요. 내가 시간과 돈만 여유가 된다면 지금이라도 할 수 있고 내가 이런 부분을 갖다 주변에 스토리텔링으로 알려주고 싶은 이게 경험입니다. 메타버스는요. 경험이라는 키워드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 부분이. 그런데 이제 적용할 수 있는 부분 우리 지금 아이폰이고 우리 안드로이드가 나오면서 돈 버는 건 누가 벌어요? 앱스토어하고 어플리케이션이 전부 돈을 봅니다. 우리 탈중화가는 앱이 돈을 벌 거예요. 그래서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워크, 우리 인간이 여태까지 아날로그로 살아왔었던 380개 산업 분야. 이게 의식주 지오락입니다. 이 6개 카테고리 안에요. 380개 산업 분야가 다 들어가요. BTS의 엔터테인먼트는 여기 악에 대한 부분이고요. 아미는요. 여기 그냥 좋아하는 걸로 전부 연결이 되고요. 배우는 건요. 전부 지식과 관련한 부분이고 입고 먹고 사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까 이근호 박사님하고 우리 기술동부의 조용호 대표님하고 우선 문제분이 사실은 5천억 시장이에요. 글로벌 부분이 1년에 1.5 트릴리언 시장이 돼서 이 부분부터 우선 패션 산업부터 이 부분을 ESG로 하자고 이제 얘기를 해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 플레이에 적용할 부분이 플레이 투 원입니다. 이제는 놀면서 돈을 벌어야 할 시대가 왔고 라이프 부분이 이제는 행복해야 되고 풍요로워야 될 수 있는 부분이 돼야 되고요. 오늘 말씀드릴 적용에 대한 소통 부분이 앞으로 이렇게 되고 앞으로 이런 부분을 이제 정책으로 우리 커뮤니티가 어떻게 이제 적용돼야 될 부분이죠. 요 한 장만 가지고서도 사실은 1시간을 잘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되고요.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좀 잘 한번 보시면은 좋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그냥 얘기하면 되는데요. 안 되는데요. 그냥 얘기하는 부분이 뉴욕지에서 벌써 이런 부분이 얘기가 나왔죠. 2015년도 10월호에 이코노미스트에서 블록체인에 대한 The Trust Machine이라는 얘기가 이미 나왔습니다. 타임즈에서 올해 8월달 카바로 Into the Metaverse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제는 블록체인 메타버스 시대가 왔다. 근데 여기에 올라타면은 앞으로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거고 안 그러면은 빈민층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제가 오늘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미국이 US 달러가 기축통화가 된 게 1차, 2차 세계대전 전 바로 끝나고 나서부터 이렇게 이제 기축통화가 됐죠. 그전엔 뭐가 기축통화가 금융생태계에 뭐가 기축통화냐? 달러 대신에 파운드화 대영 제국이 사실은 그 부분이 됐죠. 지금 스위프트 러시아, 북한 전부 막은 것 때문에 지금 꼼짝 못하고 있죠. 우리 페이팔, 카카오페이 쓰는 이 모든 부분이 기축통화 이 부분으로 돌아갑니다. 앞으로의 표준 생태계는요. 저는 블록체인을 중심으로 해서 코인과 토큰과 의식주 지오락 380개 산업 분야가 세상을 바꿀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왜? 지금 금융기관들이 전부 코인을 전부 상품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하고 전부 들어오기 시작을 했어요. 이 부분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우리들이 빠르게 인식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제는 그런데 예전에 100년 있었던 게 1년 안에 전부 다 바뀌고 있고요. 지금 뭐 20년 동안 있었던 게 사실은 뭐 석 달 만에 바뀔 수 있는 초가속 시대가 왔어요. 이것도 천지인 얘기입니다.
시간이라는 건 초연결, 공간이라는 건 초융합, 인간이라는 건 초지능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까 아날로그 경제가 만 년 전에 이렇게 시작을 했고요. 디지털 경제가 지금 이렇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으로 바꾸고 있고요. 그 부분이 바뀌는 부분이 비대면화, 탈경계화, 초맞춤화, 서비스화, 실시간화, 초실감화 이렇게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책을 요번에 덩어리 독서를 했어요. 이쪽과 관련한 걸 한 30여 권을 읽고 나서 봤더니 김경석 씨가 쓴 6대 파괴벽 물체 굉장히 좋은 자료입니다. 책 한 권을 읽으면 이런 장표 하나를 갖다 얻어내는 게 사실은 저는 굉장히 행복한 부분이 돼요. 그래서 요거 하나만 이해할 수 있다고 그러더라도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바뀔 거다. 또 미리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문제가요. 전부가 사이로 입장에서 자기 얘기만 사실은 현미경으로 바라보고 있는 게 우리의 지금 문제입니다. 이 여러분들 이거 보면 사이로라고 그러죠. 이게 곡물 집어넣는 게 사이로입니다. 이거 따로 집어넣으면요, 서로 섞이지가 않아요. 조직도 그렇고요, 기술도 그렇고요, 전부 따로 놀고 있어요. 우리 여러분들 두더지 잡기 해보셨는가요? 두더지 잡기 이거 빨리 때리면요, 빨리 때리면은 나름대로 빨리 나오고요, 천천히 때리면은 천천히 나와요. 결국은 때리는 사람이 힘들어서 지쳐서 결국은 넉다운 됩니다. 이해하시나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해서 여러 가지 기술이 들어가면서 메타버스로 세상이 재편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실제 현황이요. 인간과 기술의 통합 관점이 부재해요. 오늘 설명드리는 건요. 기술 얘기만 제가 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인간의 문제가 사실은 더 중요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있고 비정형 데이터에 대한 처리 난맥상이 굉장히 큽니다. 이따 이제 오토 XML을 해결함으로써 이 부분을 제가 생태계 기반으로 메타버스는요 가치를 창출하는 거예요. 가치를 창출하는 건 AI가 하면요 가치를 배분하는 건 블록체인이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비즈니스 모델이 아직 잘 안 보여요. 이 부분이. 그다음에 메타버스의 핵심 키워드가 경험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체계화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우리들이 하나씩 보면서 해결해 나간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부분을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이 비정형 데이터가 경험입니다. 그래서 기계가 세상을 알아보는 빅데이터 시대예요. 카이스트의 김대식 교수가 이 얘기를 딱 하는 책을 보는 순간에 그 얘기 되네. 우리는 요즘에 AI, 인공지능만 얘기를 가지고 엄청나게 합니다. 그런데 그건 6번째 감각이거든요. 그건 의식입니다. 뭐 앞에 있죠? 5개의 감각이 있어요. 눈, 귀, 코, 혀, 몸. 이게 앞으로 IoT로 바뀔 거고요. 이것이 저는 인공감각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보는 게 사진, 동영상, 소리, 소비자 서로도 의견 이런 그 경험이고 이런 얘기는요. 전부가 비정형 데이터예요. 그런데 구글이고 메타고 네이버가 하는 라벨링 데이터는요. 전체 부분 중에서 사실은 0.0001%밖에 안 된다. 그런데 그거를 가지고 파라메타 5,000개를 가지고선 초거대 AI를 가지고 돌리고 앉았어요. 지금 전부들. 그래서 사실은 라벨링 데이터에 대한 부분을 하고 있는 이것이 사실은 큰 문제인데 비정형 데이터 99.99%를 우리가 데이터로 쉽게 받을 수 있는 얘기를 제가 오늘 이따가 할 겁니다. 그래서 오토 XML이 기계 학습용으로 메타데이터를 생성, 없던 거는 새로 만들고 기존에 있던 거는 변화를 하는 기계 학습용 메타데이터가 전제되지 않으면 첫 단추가 안 되게 되면 사실은 그 다음은 온 맵시가 안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초가속 시대에 소비자의 선호도를 예측, 자극, 조정하는 경험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메타버스 시대에는 사실은 살아남을 수가 없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아까 피플과 테크놀로지가 있죠. 우리 지금 기술 독립군에 30년씩 되는 경험과 지식을 가진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분들은요. 테크놀로지, IT가 약해요.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 이게 IT입니다. 지금 데이터 테크놀로지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나오고 있죠. 근데 데이터 테크놀로지에 좋은 믿을 수 있는 데이터에 대한 이 얘기야. 여기에 건널 수 없는 강이 있어요. 그래서 이 강을 건널 수 있게끔 다리를 놓은 게 이 브릿지고요.
이 브릿지를 놓치는 게 문화를 좀 바꾸자. 마인드셋을 좀 바꾸자.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떻게 해야 돼요? 자발적 행동을 해야 된다. 우리 기술 독립군에서 지금 월요일 아침에마다 하는 부분이 돈 버는 재미, 깨어있는 삶, 자발적 행동하는 돈 깨자 공부방을 제가 6개월째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핵심이 자발적으로 우리가 행동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40대, 50대 되면 요즘에 전부 퇴직하고 나와서 100세까지 살아야 돼요. 자기의 경험과 지식을 이런 나름대로 붙인다고는 이거는 혁신이 가능하다. 혁신한다는 얘기는 다른 얘기 아니에요. 밸류를 창출하는 겁니다. 퀄리티, 코스트, 딜리버리 입장에서요. 베스트가 아니에요. 점점 좋아지고 점점 싸지고 점점 빨라질 수 있는 가치를 창출하는 거에 일부를 자기가 가져오는 것이 이제 우리가 필요한 시대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오토 XML을 가지고서 코어 테크놀로지 얘기를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따끈따끈한 자료입니다. 지난 일요일 날 우리 이근호 박사하고 같이 가서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만들었는데 아주 자료를 잘 만들었어요. 책 부분이고 이런 부분이 굉장히 이해가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쉽게 되어 있어서 나중에 이 부분 한번 보신다고 하면 좋겠습니다. 여태까지 오토 XML이 XML 세상을 연다 이렇게 얘기가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98년도에 XML이 세계적으로 표준이 됐어요. 이때부터 원천 기술을 김영근 회장이 개발을 하고 플랫폼을 개발해서 카네기 멜론하고 같이 이 부분을 협업을 하고 실용화및 사업을 해서 이제 고도화 사업을 해서 사실은 이제 2021년도서부터 사업화 원년이 됐습니다. 이 책 제가 이렇게 오신 분들한테 몇 권 드리는데 책이 20년간 연구한 부분에 책들이 지금 이렇게 이제 나와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보시면은 굉장히 앞으로 이해하시기가 좋고 세상이 앞으로 이렇게 바뀔 수밖에 없다. 자, 우리 프로토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자, 우리 이따 연락해. 밥 한 그릇 먹자. 우리 지나가는 얘기를 이런 얘기하죠. 어떻게 얘기해요? 뭐야? 뭘로 하자는 얘기야? 카톡으로 하자는 얘기야? 이메일로 하자는 얘기야? 문자로 하자. 이게 사실은 서로 코드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런데 프로토콜은 컴퓨터 사이에서는 데이터의 교환 방식은 세계적인 표준 규칙입니다. 이미 그래서 표준이 만들어진 게 HTTP, 하이퍼텍스트 트랜스퍼 프로토콜로 이미 천하통일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서는 앞으로 우리들이 표준에 올라타야 된다. 그런데 아까 제가 소통혁신이라는 얘기를 제가 이제 했죠. 첫 번째는 휴먼 투 휴먼, 두 번째는 휴먼 투 머신, 세 번째는 머신 투 머신 이렇게 가야 됩니다. 이 3단계로 가야 강 AI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단계가 약 AI 정도가 되는 겁니다. 휴먼 투 휴먼 단계 첫 단계가 사실은 서로들 소통이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왕왕 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가지고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글로벌 국제적으로 유일한 웹 표준 문서가 HTML하고 XML하고 두 개밖에 없습니다. 이거 올라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HTML은 월드 와이드 웹 컨소시엄에서 이미 92년도에 표준을 제정을 했어요. 이 부분으로 완벽하게 사람들이 여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쓰다 보니까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팀 버너스리하고 여러 되는 사람이 XML이라는 걸 98년도에 표준으로 또 만들었어요. 그래서 표준으로 만들어가지고 이거를 해봤더니 문제가 뭐냐면요. HTML은 디스플레이용이에요. XML은 문서 교환용입니다. 우리가 웹 서비스 하면 전부 다 주고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주고받는 거를요. 전부 사실은 개인이 용접하는 식으로 해요. 우리 지금 한국이 조선 강국으로서 세계적인 부분에 지금 LNG선이고 전부 지금 잡았지 않습니까? 왜요? 개인이 용접하는 게 아니고요. 뭐가 하냐면 스마트 용접, 로봇이 용접을 해요. 그러니까 중국 배들이고 이런 부분들은 가다가 그냥 서버리는 거예요. 그냥
부동각 나고 하는 부분이 용접 잘못되면 전부 우리가 작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되는 부분에 교환을 하는 B2B용으로 1998년도에 만들었는데 이 부분을 여태까지 못 썼다. 그거를 쓰게끔 만든 게 우리 오토 XML이다. 그래서 이 HTML은 사람용입니다. 디스플레이 그냥 보는 거죠. XML은 사람하고 기계용입니다. 아까 우리 얘기하니까 기계가 읽을 수 있는 데이터가 돼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XML은 데이터와 뷰로 이렇게 나눠질 수 있어야지만 사람이 있죠. 뷰라는 얘기는 우리 도서관에 예전에 가면은 도서관 목록에 이렇게 찾으면서 그 저자하고 출판사 이름으로 찾았었던 기억나시는가요? 그게 뷰입니다. 그 다음에 또 뭐냐면요. 우리들 기생충 뷰로 나타나면 어떻게 되죠? 영화는 언제 만들어졌고 주연 배우는 누구고 감독이 누구고 영화의 줄거리는 뭐다. 그게 그 뷰로 딱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나타내야지만 이것이 쉽게 읽을 수가 있다. 그런데 그렇게 좋은 XML이 왜 실패를 했냐? 실패한 이유가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정보가 지금 우리들이 있습니다. 데이터를 모여지게 되면 인포메이션 정보가 되죠. 그 정보가 데이터하고 뷰로 나눠져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져 가지고 이것이 HTML에 데이터하고 뷰를 붙여 가지고 XML로 가야 되는데 지금 전부 라벨링 하는 부분이 뭐예요? 데이터하고 뷰 만드는 부분이에요. 여기 지금 파랗게 돼 있는 이거 만드는 작업하는 이게 뭐예요? 전부 삽질하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지금 IT 인원들이 필요하고 인건비는 높아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전부들 다시 저 윈터 들어와 가지고 투자 못 받으니까 다시 다 또 내보내잖아요. 이 부분이. 그래서 기계가 사용하기 때문에 XML은요. 문법이 정확해야 됩니다. 그리고 수동 프로그래밍 XML은 시간 비용 공수가 엄청 들어요. 아까 얘기한 better, cheaper, faster의 문제입니다.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오토 XML. XML은요 표준이고요. 오토 부분은 오토 우리 자동차 오토 기아 있잖아요. 자동으로 넣으면 그냥 가듯이 이런 부분과 관련한 부분이 오토 XML이다. 이게 우리 지금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IT 정보 개발 방법론이 출발부터가 잘못되었다는 얘기가 이렇게 되니까 우리가 보통 IT 하는 분들이 전부 다 삽질한다고 그러고 막노동한다고 자조 섞인 얘기를 하는 부분이 이 얘기예요. 전부 정보를 갖다 놓고선 RDB, 오라클 같은 정형 RDB하고 비정형 데이터, 거의 몽고DB 같은 데다 전부 넣죠. 데이터를 이렇게 저장해가지고 이거를 N차원으로 가려고 그러니까요. 엄청나게 힘든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이. 우리 RDB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 아까 0.0001%고요. 비정형 데이터가 90, 옛날엔 이렇지가 않았어요. 지금에 와서 5G가 시대가 되고 앞으로 6G가 하면서 이런 부분의 비정형 데이터가 엄청나게 많아질 수 있는 부분밖에 안 됐다. 그래서 사실은 여기에 아이템을 홍길동, 성별, 남성, 여성 이렇게 만들어 놓는 것이 앞으로 굉장히 분석하기가 굉장히 좋아지는 부분이죠. 그래서 IT 부분의 개발이 잘못된 부분에 이 부분에 3K에서 한 게 이 NP 부분의 문제를 해결한 부분이 돼서 기존의 IT 개발 방법론을 바꿔야 된다. 오토 XML은 N차원이면 RDB 2차원으로 하면 처음부터 2차원을 만들고 N차원으로 갈 거냐 N차원을 만들고 2차원으로 갈 거냐 이거는 지동설과 천동설의 문제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 쪽으로 생각을 패러다임을 바꾼다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우리 100층짜리 롯데타워가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2층에서 100층의 물건을 갖다 옮기려고 그러면 힘들죠. 이 물건 에어컨을 여기 몇 층에다 갖다 놔야 될지 모르거든요. 근데 69층에 있는 에어컨을 여기 2층 구석에다 갖다 놔면 굉장히 쉬워집니다. 이해되십니까? 이런 부분이. 그래서 사실은 이런 부분으로 우리가 패러다임을 바꾼다 그러면 굉장히 IT 개발 방법론을 굉장히 바꿀 수 있다. 근데 왜 못할까요? 왜 못할까요? 기존에 있는 나름대로 이해관계자가 기승전 안 됨. 이러고 나서 자기 보호를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볼까요? 개 밥통을 갖다 뺏으면 개가 주인을 문다.
이게 우리 속담이죠. 이해관계자가요. 안 된다고 그러면 무는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지금 우리 셰프가 미슐랭 별 3개짜리 있는 셰프는요. 여기에 있는 재료가 전부 나와가지고 여기에 야채, 생선, 고기, 유제품 있는 이거를 보면서 사실은 만드는 게 셰프의 할 일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여기에 데이터가 이렇게 많은데 거의가 비정형 데이터를 이렇게 학습 데이터로 만들어놔야 우리 30년간 아날로그에 있었던 우리 기술 독립군의 많은 나름대로의 경험과 지식을 가진 분들이 이거를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으로 해석해낼 수 있다. 이 부분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절대적으로 사실은 계속 이 사회가 바뀌어질 수밖에 안 바뀌어진다 이런 얘기가 되죠. 그래서 오토 XML 기술이라는 게 차세대 우리 메타버스를 넥스트 인터넷이라고 표현한다고도 말씀드렸죠. 넥스트 인터넷 표준 기술이고 표준이 핵심입니다. 자동으로 생성을 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고요. 그 다음에 정형, 비정형 데이터를 전부 다 나름대로 뷰가 있는 아까 뷰라는 얘기를 제가 드렸죠. 이따 제가 강조를 드릴 거예요. XM용세 저장 뷰가 있어야지만요. 저장하고 검색하고 분석이 쉬워집니다. 우리 이근호 박사께서 그렇게 물었어요. 이렇게 돼서 만약에 했을 때 검색하는 속도가 어느 정도나 빨라집니까? 김영훈 회장이 뭐라고 얘기해요? 2000배 빨라질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거 카피가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카피 임파서블, 리버스 임파서블. 거기에 이근호 박사님이 확신을 가져서 이거를 지금 글로벌로 확산하려고 얘기를 합니다. 기존에 있는 나름대로 이해관계자를 있는 데 가서 이거 얘기하려고 그러면요. 안 바뀌어요. 왜? 자기 밥그릇이 뺏기니까. 그래서 새로운 분야를 할 수 있는 부분을 우리가 패션이라는 부분으로 일단은 잡았습니다. 그래서 변환 저장할 수 있는 기술이고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그 다음에 암호화하는데 여기 특수 기술이요. 전체를 암호화할 수도 있고 부분을 암호화할 수도 있어요. 부분 암호화를 해서 사람 이름과 전화번호와 주민등록 번호만 지우면요. 50대 남자가 LA 지역에서 뭐를 많이 이게 그럼 나중에 마케팅 빅데이터로 활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고 전 세계 산업별 표준 아날로그 부분이고 전부 할 수 있고 이쪽으로 나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그다음에 오토 XML 부분이 표준 정보가 필요하고 기계가 사용하고 메타학습용 메타베이스가 필요하고 빅데이터, 인공지능, 블록체인에 대한 부분의 핵심 기술이고 뛰어난 보안이 이렇게 있고 정형, 비정형 데이터를 수집하고 시간과 비용과 공수가 굉장히 작게 드는 게 뭐예요? 밸류 크리에이션이에요. 가치를 혁신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에서 이루어질 수가 있다. 자, 그래서 공기와 같이 우리 공기 사용하는데 돈 냅니까? 안 내죠. 데이터는 공기와 같이 사용되어야 된다는 얘기를 계속 하는데 이런 나름대로의 RDB, PDF, DAC 이 전부 부분이 전부 벤더사가 개발해 놓고 나서 이 벤더사가 여기 들어가 있어 돈을 내야지만 이거를 풀어줍니다. 이해되시는가요? 지금 그 대기업이요. 오라클이라든가 마이크로소프트한테 1년에 나가는 거에 몇천억씩 그 라이선스 비용을 내요. 이 부분을.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하는데 돈이 많이 드니까 국가 경쟁력, 기업 경쟁력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데이터를 공기와 같이 사용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 부분을 탈옥시키자. 디지털 컨버션 테크놀로지로서 돈을 내지 않게끔 만들어서는 AI와 빅데이터 이런 쪽으로 굉장히 갈 수 있지 않겠냐. 그래서 이 책을 공저한 제이미 카버넬 교수가 데이터 헤븐이라는 책 제목까지 만들었습니다. 결국은 비용이 줄고 할 수 있어야만 살아남을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존에 있던 천동설 입장에 있어서의 기존의 데이터베이스 개발과 오토 XML 개발은 사용 데이터가 정형 데이터만 수집을 합니다. 이건 정형, 비정형 데이터 99.99%라고 말씀드렸죠. 데이터 표준이 아니고 국제 표준 데이터고요. 검색 분석과 웹
서비스 교환하고 시스템 연동 보안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쪽은 쉬워져요. 그럼 어떤 거 해야 되겠어요? 그렇죠? AI 지원하고 빅데이터 지원하고 블록체인 지원, NoSQL 지원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져요. 이쪽은 쉬워져요. 어떤 거 해야 되겠어요? 개발 비용은 이쪽에 100% 들어가는데 이쪽은 반값이면 하게. 그러면 밸류 크리에이션이 되는 거예요. 메타버스는요, 돈이 벌려지는 나름대로의 기술입니다. 체크리스트를 이런 부분을 우리들이 앞으로 보게 되는데요. 자, 데이터가 가장 기본입니다. 데이터 어디다 저장하지? 우리 RDB에다 저장합니다. 그럼 그 회사는 끝났습니다. 그 회사군요, 하여간 돈이 계속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데이터를 기계가 알아보고 정확히 이해하는가? 못 이해해요. 아까 비정형 데이터? 기계가 못 이해합니다. 그렇죠? 그럼 또 끝이에요. 또 이거가 됐어요. 라벨링 데이터 해가지고 붙여서 여기까지 왔어요. 보안이 안 되면 꽝이에요. 그렇죠? 데이터가 표준인가? 표준 아닌 여기까지 돼야 빅데이터, 인공지능 이쪽으로 갑니다. 우리가 지금 가고 싶은 건요. 빅데이터를 통해서 인공지능을 통해서 뭔가 미래를 예측하는 부분이 사실은 우리들이 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쪽으로 우리들이 가야 된다. 그래서 오토 XML이 새로운 IT 세상을 열릴 것. 저는 이 부분을 볼 때마다 가슴이 뜁니다. 앞으로 이런 모든 부분을 사실은 우리가 바꿀 수 있는 키예요. 여기 3K가요. Key to the Kingdom of Knowledge. 지식 왕국으로의 열쇠 이런 뜻입니다. 김영근 회장님 이따 제가 그 양력 소개해드리니까 대단한 그 나름대로의 그 천재기가 있어요. 이 부분이.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이 오토 XML이 할 수 있는 영역을 지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기존에 쓰고 있는 걸 버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any 데이터, 정형 데이터, 비정형 데이터, any 오퍼레이션 시스템 운영체제, 리눅스, 메인프레임, 윈도우, iOS, 안드로이드, any 플랫폼, 모든 플랫폼, any language, 자바, 파이썬 모든 부분, any repository, 모든 SQL, NoSQL, 모든 메모리 DB 전부, any device, 퍼스널 컴퓨터, 타블렛, 스마트폰 모든 부분, any blockchain, public, private, 이더리움, 하이퍼레저 전부 다, any 서비스, 중앙화 서비스, 탈중앙화 서비스, 피어2 모든 부분에 이 부분을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지금 전부 우물 안에 청개구리예요. 이 부분이. 그래서 사실은 빅데이터 이 부분에 요 하늘밖에 지금 못 보고 있는데 이 지금 큰 애드벌룬이 떠돌아다니고 클라우드 AI 세상이 전부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전부 우물 안에 개구리가 될 수 있는 부분에서 탈피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바람직한 부분이 될 수 있겠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제 HTML은 이렇게 한계가 있었죠. XML도 이렇게 한계가 있었습니다. 오토 XML이 이렇게 우리 이번에 이제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나가서 이렇게 전체를 지금 볼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세상이 됐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부분이 되는 부분이 오토 XML은요. 코어 테크놀로지예요. 가장 핵심 기술, 가장 기초 추출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게 되면 뭐가 되냐면요. 데이터를 맨 처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수집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를 저장해야 돼요. 데이터를 구글처럼 검색하는데 2000배 빨라요. 검색하는 게 N차원으로 있어가지고 굉장히 분석이 쉬워져요. 교환하는 게 개인 용접이 하는 게 아니고 로봇 용접을 해요. 그러니까 품질이 좋고 싸고 빠를 수밖에 없죠. 거기에 플랫폼 서비스가 통합 데이터, 빅데이터 센터, 클라우드 서비스 이거 다 기본 우리 비즈니스 모델들이 해야 될 부분이에요. 어디에 적용해야 되죠? 380개 분야예요. 국방, 의료, 교육, 에너지, 금융, 부동산, 언론, 방송, 제조. 우리 지금 이번에 KF21이 이번에 시험 비용 성공했죠. 이 부분이. 근데 그게를 랩터 22 메이비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제가 알고 봤더니요. 동영상에서 랩터 21을 개발한 박시몽 박사가요. 이 부분에 대한 데이터를 한국에 넘겼어요. 이 부분이 이분이 요번에 뭘 했냐면요. 21개월 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20, 30년 형을 받아야 될 건데 사실은
그 검사 측에서 36개월형으로만 해주십시오라고 주문을 했어요. 이게 뭔가 지금 사실 미국하고 야로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 부분이. 그래서 사실은 우리 국민들이 데스크탑, 랩탑, 스마트폰, 타블렛 가지고 쉽게 쓸 수 있는 전자정보. 이게 이제 글로벌 전자정보로 갈 수 있는 부분이 되고 글로벌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뉴스, 스마트 리얼 에스테이트, 스마트 파이낸스 모든 왜요? 이 전부 모든 부분이 뭘로 바뀌어요? 0101 데이터로 바뀔 부분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우리들이 확신을 가지시고 가시면 좋겠다. 근데 이 부분이요. 팀 버너스리라고 웹을 창시한 사람이 인터넷이 고립된 섬이 됐다. 탈중화된 웹이 필요하고 이런 부분이 해서 양방향을 쓸 수 있는 부분에서 그 당시 1998년도 입장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거 한다고 2018년도에 JD 네트하고 사실은 인터뷰에서 사실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해서 가슴 아파 자기가 이 부분을 못한다. 3K 오토 XML 양방향 문제를 해결을 했다. XML 창시자 중에 한 명인 팀 브레이가 XML 언어 발명하지 마세요. 정말 너무 어렵고 시간이 많이 걸려서 원하는 결과가 얻지 못할 가능성에서 이거 폭파시켜야 됩니다. 이거 일반적으로 어렵고 불쾌하고 실패해서 안 하는 게 좋습니다라고서 악을 썼어요. 이 부분이. 근데 카네기 멜론의 지미 카버넬 교수가 이거를 같이 하면서 3K 스포츠에서 HTML부터 XML 시도로 전환기를 열게 되었다. 이 부분이 선언을 했습니다. 이것이 1조 달러의 가치가 있다라고 이분이 평가를 했어요. 이 부분이. 미국에서도 지금 김영근 회장님 보고서 미국 시민권 가지고 미국에서 회사 만들어서 이걸 미국 로컬라이션 가지고 글로벌로 뿌리자는 얘기를 지금 계속하고 있어요. 김영근 회장님이 왜 애국자인지를 제가 이제 일단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표준의 매운맛이요. 우리 지금 한글 HWP요. 갈라파고스입니다. 한글 외에는 못 쓰잖아요. 이런 부분이. 노 프레시도 그렇게 HTML이 나오면서부터 사실은 프레시가 바로 박살나서 날아가 버렸죠. 그래서 표준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이 인터넷 웹을 쓰는 거에 표준이 아까 2개밖에 없었다고 그랬어요. 하나 HTML이고 하나는 XML인데 이 표준 안 지키면요. HTML에서 계속 허우적대는다고는 엄청난 우리 부분이 된다. 그래서 에코시스템을 이 부분 한 장 잘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1번이 뭐냐면 보랏빛으로 된 게 크리에이션입니다. 맨 처음에 웹에서 그냥 이렇게 바로 작성할 수 있는 부분이 없던 부분은 크리에이션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생성을 할 수가 있죠. 그럼 기존에 있는 건 어떻게 하냐? 컨버전 할 수 있는데 2번이 노란 게 있습니다. 요게 카네기 멜론에서 이런 얘기. 야, 1번만 해도 대단한데. 야, 그럼 기존에 있는 건 다 버려야 되냐? 어떻게 하냐면 울면서 이 부분을 얘기를 하니까 그래, 그대로 또 개발해야 될게. 그래서 1번 크리에이션 개발한다고 5년 걸렸고요. 저기 컨버전 엔진 만든다고 7년 걸린 거예요. 우리 김영근 회장님이.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 놓고 나니까 여기 XML에 붙어 있어 요 뷰가 중요한 거예요. 뷰가 있으니까 쉽게 B2B로 교환할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교환 뭐라고 그랬어요? 교환하는 게요. 개인이 용접질하는 거하고 로봇가 용접질하는 거하고는 완전히 베터, 치퍼, 패스터 입장에서 완전히 차이가 난다. 그럼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자료를 RDB에다 다시 2층에다 넣을 수 있어요. NoSQL 아까 100층짜리 롯데타워에서 2층에다 넣을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넣을 수 있어요. 여기에 넣게 되니까 빅데이터로 해서 검색을 하고 분석을 하는 게 굉장히 쉬워지는 거예요. 빅데이터가 만들어지니까 AI가 되는 거예요. AI가 될 수 있는 게 되냐니까 우리가 미래 예측을 하고서 우리가 이렇게 하면 쉽게 갈 수 있겠네. 거기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여태까지 현장의 경험과 지식을 더 붙여서 AI가 맞는 게 절대로 아니거든요. 거기에 반드시 경험과 지식이 30년짜리가 붙어가야 된다. 그래서 또 시큐리티 만드는데 또 3년 걸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20년 걸린 거예요. 이 부분이.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이 에코시스템으로 돼 있어서 중앙화 부분은 팀 버너스리가 만들었습니다. 센트럴 이 탈중화 부분은 사토시 나카모토가 만들었어요. 이 두 개의 부분을 이렇게 만든 게 우리 김영근 회장이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창시자 비교표를 이렇게 해놨어요. 팀 버너스리와 사토시 나카모토 영 루트 김. 요 김영근이 영근이죠. 뿌리 근자. 그래서 이 부분이 역할이
센트럴, 디센트럴 두 개 하나 합치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 돼 있는 부분이 지금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 자, 그래서 이제 김영호 회장님 보고 제가 물었어요. 왜 이렇게 얼굴을 찌푸리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 세상 사람들이 너무 인류가 지금 고달파하고 힘들어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우리 김영원 회장님을 2018년도 10월 18일 날 만났거든요. 저한테 설명을 해주면서 국가의 환란을 구한 것은 관군이 아니라 의병이 구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이렇게 번역합니다. 국가의 환란을 구한 것은 공무원이 아니라 기술 독립군이 구하겠다. 이런 얘기를 제가 이제 하면서 사실은 이 동지가 된 거죠. 동지가. 그래서 이 부분을 독일서 이 부분을 보시고 20년 해 오신 부분에 대한 부분을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쭉 제가 해왔습니다. 우선 이제 질문 부분이 제가 질문과 느낌표를 붙인 부분이 본질에 대한 의문에 대한 부분을 좀 해주시고 이 부분에 대한 피드백 부분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나름대로 채팅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병훈 대표님 말씀하신 게 주신 말씀에 몇 가지입니다. 이 좋은 언어 이를 적용시켜야 할 셈이 삽질하자들 업에다 대학에서 가르치면 얼마 정도나 가지고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까 훈련될 수 있을까요? 요거는 우리 쉽게 뭐 한 3개월 하면은 가르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이 XML이 이미 표준화되어 있어 표준의 문제로부터는 자유롭습니다. 제가 아주 김영근 회장님 대변인이에요. 스포크스맨. 예? 제가 하도 그동안 오랫동안 많이 만나서 이 기술을 거의 이해하다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질문 없으시면 그냥 끝내고요. 질문 있으시면 이제 자유롭게 말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그냥 설명을 빨리빨리 넘어가도 그동안 제가 많이 했기 때문에 거의 이해하시죠? 그래서 제가 오늘 지금 또 계속 한 3-4번 제가 데이터를 업데이트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전부 보시면서 하고 관심 있는 부분은 나중에 나름대로 제가 다시 카톡방 만들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그러면 그냥 끝내죠, 뭐.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